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자연수예요. 두 번째,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요거 식논리로 한번 풀어볼게요. 좋다. 우리가요, 1차 부등식에 활용해서는 꼭 문자가 하나여야 해요. 그런데 여기 두 자릿수를 표현할 때 필요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둘 다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x로 놓고 나머지 하나는 다르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1의 자리 숫자 설명해 줄게. 10의 자리에 3 더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x로 놓을 거 10의 자리 숫자 x로 한번 놔보고요. 이때 1의 자리 숫자가 가질 수 있는 건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다 했던 x 플러스 3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의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수를 봤더니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것, 그리고 원래의 처음수부터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해요. 처음수 같은 경우에는 x가 10의 자리고 x 플러스 3이 1의 자리인 그런 숫자였어요. 그런데 바꾼 수를 한번 보니까요. 이 친구는 1의 자리였던 x 플러스 3의 역할이 10의 자리로 바뀌고 10의 자리였던 x가 1의 자리로 바뀐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이걸 바뀐 수라고 본 거라고요. 이 식을 부등식으로 바로 가져가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갈 거예요. x랑 10x 더해서 11x 더하기 3. 두 번째, 역시나 10x 더하기 x는 11x, 10분배 들어가죠? 30.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바꾼 수에 대해 설명해 줄게. 처음 수의 2배하고 9를 더한 것보다 바꾼 수가 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바꾼 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거 처음 수에다가 있잖아. 2배해서 9를 더한 것보다 커. 정리 한번 살짝 하고 갈까요? 여기 22x 플러스 6 더하기 9는 15. 그려. 나는 양수가 좋아요. 양수가 좋아서요. 작은 수를 우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래서 우변은 11x, 15가 좌변으로 갔어요. 그래서 15. 양변에 11 나누면서 11분의 15보다 작은 x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11분의 15라고 하는 것은 1점 어쩌고의 값을 가져요. 여러분 있잖아요. x는요 자연수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x와 x 플러스 3으로 잡았을 때부터 사실상 암묵적으로 x의 범위는 존재했어요. 어떤 범위였냐? 일단 x는요 자연수기 때문에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해요. 그런데 3을 더한 이 과정에서 또한 1의 자리여야 하잖아요. 3을 더했는데도 1의 자리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7보다는 작다 하는 이런 x의 조건이 처음부터 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알고 문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들고 이 범위를 만족하는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보니까 뭐밖에 없더라고요. 1밖에 없더라고요. x가 1이 되면서 10의 자리는 1이고 1의 자리가 4인 그런 숫자가 완성되었어요. 처음수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겠죠. 이렇게. 595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학생의 수예요. 여학생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었죠. 두 번째,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역시. 활용은 전부 한글 표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우리 식논리로 한번 풀어볼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3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게 뭐가 문제냐? 첫 번째에서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10의 자리 숫자도 1의 자리 숫자도 둘 다 모르는데 문자 하나로만 나타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웠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남학생의 수도 모르고 여학생의 수도 모르는데 근데 전체가 30명인 건 알아요. 문자 하나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여학생 수예요. 그래서요. 여학생을 X명으로 둘 거라고요. 그러면 남학생은요. 어차피 전체가 30명이라면서요. 전체 인원에서 여학생 수만큼 빼주면 이게 남학생 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글씨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쓸래요. 이렇게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남학생 무게의 평균이 55kg이에요. 한 명당 가지는 평균적인 무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 무게의 평균이 50kg이에요. 역시나 여학생 한 명이 평균적으로 가지는 무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원하는 건요. 전체 몸무게의 평균이에요.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건 남학생 무게의 합과 여학생 무게의 합을 해가지고 전체 나누기 n빵 30명으로 나눈 숫자 그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학생 몸무게의 합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무게의 합도 구해볼 건데요. 얘네들 다 합친 게 전체 무게의 합이 되는 거죠. 그죠? 여학생 무게 한 명당 50kg 정도를 가지는 여학생은요. 총 X명이 있으니까 전체 무게 합산은 50Xkg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남학생 무게 한 명당 55kg 정도 가지는데 전체 인원수는 30 빼기 X명으로 우리가 지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남학생 몸무게의 합 또한 저렇게 구해줄 수 있겠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전체 무게 평균이죠. 전체 평균 어떻게 구한다? 여학생 무게의 합과 남학생 무게의 합을 전부 더해서 나누기 n빵 몇 명으로? 30명으로. 좋아요. 식 한번 세워보죠. 50kg씩 X명 55kg씩 30 빼기 X명 이게 남학생과 여학생의 무게의 합 이 수를 전체 30분의 1로 곱해주면 이 무게는 53kg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누구? 여학생 평균의 합. 이게 남학생 무게의 합. 전체를 나눠주면 평균 53보다 크거나 같은 무게를 갖게 된다. 좋습니다. 양변에 30 곱할게요. 양변에 30 곱하고 항마다 보세요. 항마다 여기에 뭐 하고 싶어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5의 배수 보이세요? 5의 배수 보여요? 여기도 5의 배수 보이세요? 항마다 5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네요. 전부 나누기 5 들어간 숫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는 김에 분배도 같이 해봐요. 여기 약분하면 11이잖아요. 그럼 330이죠? 11이잖아요. 빼기 11x 되겠죠? 다시 약분하면 6이잖아요. 그러면 6, 5, 30, 6, 3, 18, 318 나오죠? 10x 빼기 11x는 마이너스 x 들어가고요. 318을 330에서 빼주면 1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는데요. 양변에 마이너스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 과정 매우 중요하죠? 양변에 음수 곱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X는 여학생 수를 의미했고요. 문제에서 여학생의 최대 인원수 물었으니까요. 최대 여학생 수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최대 여학생 수는 몇 명? 12명 이렇게 되겠다. 이거 객관식이에요, 여러분.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596번 갈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요. 그러면 어차피 논술 시험인 건 1회나 2회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1회 평균 점수로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둬볼게요. 역시나 활용이기 때문에 전부 한글 표현 나와 있네요. 한글 표현 나와 있고 역시 이것도 식논리로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1회 평균 점수를 X점이라고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을 문자로 놔볼 거예요. 1회 평균 점수 X점 한번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문제 읽은 친구들 알겠지만 지금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 15명은 1회 시험보다 8점이 올랐대요.
10명은 3점이 떨어졌대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었대요. 2회 시험 점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이용해서? 1회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몇 점 올랐고 떨어졌고 그대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회 점수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나눠놓은 요 점수들을 다 따로따로 적어볼 거예요. 15명 있고요. 10명 있고요. 나머지 25명에 대해서 설명한 것까지 한번 적어보겠다는 거죠. 자, 15명은 2회 시험에서 8점이 올랐어요. 그럼 1회 시험이 X점이었으니까 2회 점수는 X 플러스 8점이 아니었을까? 10명은 3점이 떨어졌어요. 그럼 1회 시험이 X점이었으니까 X 빼기 3점을 받지 않았겠어요? 25명은 변화가 없었다던데? 그럼 X점 아니었겠어요? 단위는 꼭 써주시고 그죠? 요렇게 해서 2회 점수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 마지막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78점 이상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15명은 전체 평균 전체 시험의 2회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자. 15명은 X 플러스 8점을 10명은 X 빼기 3점을 그리고 25명은 점수 그대로를 가져갔고 이 전체 점수를 N빵 50으로 나누었더니 평균 점수가 78점 이상이었어요. 요렇게요. 아까랑 상당히 유사한 문제죠? 양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해요? 50 곱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마다 나눌 수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항마다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5의 배수인 거 확인. 오케이, 그러면 나누면서 분배까지 같이 해볼게요. 5로 나눴어요. 3x, 38에 24. 다시 5로 나눴어요. 2x, 2, 3은 6. 다시 5로 나눴죠? 5x 들어갑니다. 5 나눴어요. 10 나오네요. 780 아니겠어요? 그죠? 3x, 2x, 5x, 총 10x. 24 빼기 6은 18. 넘어가요. 18 넘어갑니다. 얼마예요? 762 나와요. 양변에 10 나눌까요? x는요. 76.2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뭐였는데요? 1회 평균 점수였는데요. 문제에서 뭐 구하는데요? 최소 몇 점이었는데요? 1회 평균 최소 점수는 76.2점이 되겠죠. 요렇게. 597번입니다. 597번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루 평균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하는가? 하루에 팔아야 하는 도시락 수죠. 하루 도시락 판매량 구합니다. 두 번째요.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 나와 있어요. 뭘로 풀 거예요? 식논리로 풀어보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불우이웃 돕기 기금, 기금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일 동안 3,000원짜리 도시락 팔 거예요. 판매가의 40%가 원가고요. 나머지 60%만큼을 기금으로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목표액이 180만 원일 때요. 하루 평균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될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하루에 팔아야 되는 도시락 판매량, 하루 판매량을 X개로 놔볼게요. 하루에 X개 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얼마에 대해서? 3,000원짜리 도시락에 대해서 40%가 원가인데 나머지를 기금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60%만큼이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인 거예요. 맞아요?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않나요? 계산 어떻게 해요? 공 2개씩 없애고 6, 3, 18 해가지고 1,800 요렇게 들어가겠죠. 아, 기금이 1,800원이구나. 그러면 한 개를 팔 때마다 1,800원의 기금이 발생하면서 하루에 X개를 팔 건데 총 5일 동안 판매할 거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기금의 목표액에 대해서 설정을 해볼 건데요. 기금
목표액에 대해서 보자면 하루에 X개의 도시락을 판매하는데 그렇게 하나당 1,800원의 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총 5일 동안 판매한 이 금액이 180하고도 1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온 거죠. 1,800 하고 여기 1,800 없애니까 남은 0 몇 개? 3개. 그러면 5x의 결과가 1,000 이상을 가진다. 뭐 이런 뜻인 거 이해되십니까? 양변에 5 나누면서 200 이상의 x의 값 가지더라. 따라서 최소 몇 개? 200개 이상의 도시락을 판다면 기금을 180만 원 이상 마련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200개 이상의 도시락을 판매하면 우리가 기금 180만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겠더라. 598번 가겠습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동거리죠. 단위 뭐예요? 킬로미터인 거 확인하세요, 여러분. 단위 중요해요. 두 번째, 어떤 표현? 한글 표현 나와 있고요. 이거 식논리 풀어볼 겁니다. 학교 시험에도 실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던 만큼 조금 각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잘 읽어본 친구들은 예측이 가능했겠지만 이런 거예요. 버스라고 하는 건 인원수마다 정해진 요금을 내고요. 얼만큼을 가든 신경 쓰지 않는 대중교통이에요. 그런데 택시는요, 몇 명이 타든 관계는 없으나 거리에 따라서 돈을 받는 교통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갈수록 택시가 손해예요. 그죠? 버스를 타고 가면 4,000원일 거 택시 타고 갔더니 3,000원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리에 따라 돈을 내는 게 택시이기 때문에. 인원수당 정해져 있는 버스는 4,000원의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명당 1,000원이니까 4명이면 4,000원이잖아요. 근데 택시는 기본요금 2,400원밖에 안 하니까 조금만 가면 3,000원에도 거리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러면 몇 킬로미터까지 갔을 때 택시가 좀 더 저렴할까? 요거 우리 같이 계산해 볼게요. 버스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 버스 요금은요, 한 사람당 1,000원을 내는데요, 총 X명이, 4명을 타죠, 4명. 그래서 4,000원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는요? 택시 요금 얼마인지 궁금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죠. 너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놨어? 미지수 안 놓고 지금 택시 요금 못 구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이걸 X킬로미터로 주고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다시. 택시 요금을 구하러 돌아와가지고 몇 명이든 관계없이 2,400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몇 킬로미터까지? 2킬로미터까지. 추가로 돈을 내요. 더 간 거에 200m마다 100원씩 더 내요. 자, 여러분 봐요. 내가 만약에 3.4km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몇 킬로미터까지는 2,400원이라고요? 2km까지는 2,4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내야 될 요금은 얼마만큼의 거리예요? 1.4km만큼의 거리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내야 돼요. 얼마마다요? 200m마다요. 200m는 몇 킬로미터예요? 0.2km죠. 보세요. 1.4km 안에는 0.2km가 7번 들어있어요. 7번. 그쵸? 그러니까 100원씩 몇 번 내는 거예요? 7번 내야 되는 거예요. 700원의 추가 요금 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거리에 대해서는 요금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2,400원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거리에 대해서는 200m가 몇 번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그 200m가 들어가는 횟수마다 100원씩 더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자, 요거 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제가 총 이동할 거리는 X킬로미터고요. 여기에서 기본 거리인 2km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리에 대해서 200m씩 총 200m씩 총 몇 번의 마디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이 마디의 개수마다 100원씩 더 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택시 요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택시를 타는 것이 더 유리해 라고 얘기한다는 건 버스 요금이
더 비싸다는 뜻이에요. 누구보다? 택시 요금보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 공 전부 없앨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40이 커요. 누구보다? 24에다가 0.2분의 x 빼기 2를 나눈 것보다. 그죠? 양변에 0.2 곱하셔도 되지만 얘가 먼저 넘어가는 게 좀 예쁠지도. 16이 더 커요. 누구보다? 0.2분의 x 빼기 2보다. 그죠? 천천히 따라하세요. 분수랑 소수 있는 계산 자꾸 잘못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거 실수 나오면 큰일 나요. 그죠? 풀 수 있는데 실수 나오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3.2 들어가고요. x 빼기 2 들어가죠. 이해되세요? 요거 삭제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 2 더해서 얼마? 5.2보다 작은 x 이렇게 나오거든요. x가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5.2km 미만인 거리에서 택시를 타는 것이 버스를 타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따라서 5.2km 미만의 거리에서 택시가 유리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599번 갑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성인이 몇 명 이상이면 성인 20명의 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가? 성인의 수죠. 성인수. 인원수.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이 나와 있고요. 저 이거 식논리로 풀어볼 건데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풀 건데 이거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여러분?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한번 15명 뭐에서 20명 사이 뭐 이렇게 인원이 되겠죠? 이제 20명이 안 되는 어른과 아이가 합쳐서 28명이 되었는데 이 인원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어요. 가고 보니까 20명부터는 단체 요금이라고 해서 어른은 할인을 해준대요. 돼요? 어른은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어른이 20명이시면요. 그때 요금의 15%를 할인해 드릴게요. 요렇게 하는 거죠. 누구만? 어른만요. 어른만 20명일 때 15%를 할인해 준대요. 근데 내가 지금 단체 입장권을 살 수 없는 인원으로 데리고 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명이 안 되는 인원일 때는 그러면 할인 받는 게 훨씬 유리한데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어린이가 성인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가 어른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야 그럼 너네까지는 딱 어른으로 해가지고 요금 내면은 이만큼 할인 받으니까 훨씬 싸겠네? 하는 그 인원. 몇 명부터 그럴까요? 자, 일단 어른 인원수가요. X명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때 어린이들은요. 전체 28명에서 어른의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수가 어린이 수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어른은 10,000원을 내야 되고요. 어린이는 5,000원을 내야 돼서요. 요만큼의 요금을 낼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할인을 받게 되는 그때의 인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어른을 20명으로 맞춘 척하고 나머지를 애들 걸로 계산한다 치면 그죠? 여기에서 어른은 원래 20명이 안 되는 인원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른이 딱 20명이었다고 가정하고 10,000원씩 낼 건데 근데 단체예요. 할인해 드릴게요. 85%만 내세요. 이렇게 했고요. 할인 받았는데 어린애들이 몇 명? 나머지 8명이겠죠? 전체가 28명이었으니까, 그죠? 28명에서 어른 20명을 뺀 나머지 8명이 아이, 이 아이가 한 명당 5,000원의 요금을 내는 이런 상황, 그죠? 그럼 더 유리한 상황 한번 골라볼게요. 5,000원에서 공 3개, 공 3개. 여기 모든 친구들이 공 3개씩 없어진다면 이건 공평한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다 없애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가격이요. 요렇게 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할인된 가격이요. 이것도 공 2개 혹시 약분되는 거 보여요? 이거는 별개로 여기서 약분해서 갈게요.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럼 85에 2개? 2배? 8, 26, 17, 170 들어가나요? 그리고 뒤에 거 8, 5, 4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할인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죠? 그러면 가격이 더 싸다? 가격에서 유리하다는 건 싸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140 빼기 5x거든요. 정리하면 이거 5x. 넘어가요. 이거 210이잖아요. 그죠? 140 넘어오면서 얼마가 돼요? 70이거든요. 그럼 x가 얼마? 14. 성인의 수가 x명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14보다 클 때, 그러니까 어른이 14명보다 많은 경우에는 애들을 차라리 어른 요금을 내게 해가지고 할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더 싸게 먹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몇 명부터? 15명 이상일 때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더라. 뭐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몇 번? 5번이요. 자, 우리 600번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점 B에서 P는 몇 센티미터를 떨어지게 하면 되겠는가? 그냥 BP의 길이 묻는 거네요. 그죠? 의 길이. 두 번째, 우리 여기에서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과 그림 표현 나와 있죠. 한글 표현과 그림 표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논리랑 그림 논리로 풀어볼 거예요. 좋아요. 세 번째, 이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BP의 길이를 x로 주는 건 조금 필요해 보여요. x 센티미터로 한번 더 보고, 그렇다면 그때 PC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더라? 전체 16에서 x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가 되겠더라. 이렇게. 저기에 삼각형 APM의 넓이가 81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형태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BP의 길이가 x지만 여기는 16 빼기 x의 길이를 가지고요. 여기는 6씩 나눠 가지거든요. 그쵸? 같은 길이 가져가잖아요. 이것도 한번 적어드릴까요? 선분 CM과 선분 DM은 전부 6cm로 동일한 길이를 가져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넓이 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시면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지냐면요. 지금 보이는 사각형 APCM 있죠? 사각형 APCM.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PCM만큼을 제외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러면 선생님, 사각형 APCM 어떻게 넓이 구하는데요? 이거 요렇게 갈라서, 이렇게, 오, 나 잘 갈랐다. 이렇게 갈라서 삼각형 APC랑 삼각형 ACM의 넓이를 합해가지고 사각형 APCM의 넓이를 구해줍니다. 자, 다시 사각형 APCM의 넓이에서요, 뺄 건데요, 삼각형 PCM만큼을요. 그럼 그 넓이가 뭔데요? 이게 바로 삼각형 APM의 넓이죠.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사각형 APCM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라고?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구하는 것이다. 누구? APC와 누구의 합? 삼각형 ACM의 합이더라. ACM의 합으로 구하더라. 이렇게요. 좋았어. 이제 한번 가볼게요. 저 넓이 있잖아요. 삼각형 APC 넓이 어떻게 구해요? APC는요? 밑변이 얼마예요? 16 빼기 x죠. 높이는요? 12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2까지 해서 6 곱하기 16 빼기 x인 거 이해되세요? 두 번째, 삼각형 ACM 어떻게 구하는데요? 삼각형 ACM이요. 밑변 얼마예요? 6이죠. 높이는 16이죠. 그러면 3 곱하기 16이에요. 3 곱하기 16이요. 48이죠. 마지막 삼각형 PCM 얼마인데요? 삼각형 PCM은요? 밑변이 6이고 높이가 16 빼기 x인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3 곱하기 16 빼기 x 되겠죠. 3 곱하기 16 빼기 x. 넓이 이렇게까지 계산하셨으면요. 이제 식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사각형 APCM의 넓이. 얘네 둘 합쳐서 사각형 APCM이잖아요. 그죠? 어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6 곱하기 16 빼기 x. 그리고 48. 이 사각형 APCM의 넓이에서요. 누구를 뺐더니? 얘를 뺐더니 그 넓이가 81 이하가 나오던데? 뭐 이렇게?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계산 완전 예쁘게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16 빼기 x라고 하는 게 총 6개 있었는데요. 16 빼기 x라고 하는 걸 3번 뺐어요. 6개 있던 거에서 3개만큼을 뺐어요. 남은 게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16 빼기 x 완전 가능해요. 요렇게죠.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48 빼기 3x 48 여기 81 오 그래 여기 2개 더하니까 96이야. 96에서 81을 빼면 얼마야? 96에서 81을 빼면 15야. 15 우변으로 3x 넘어가요. 요렇게럼 양변에 3 나눠요. 3, 5, 15 요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면 적어도 몇 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겠네. 5c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겠네. 그래서 5c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해요. 정답 몇 번? 2번, 1번? 1번이 되겠죠. 이렇게 601번 가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수지의 이긴 횟수죠. 수지가 이긴 횟수. 두 번째 문제에서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 나와 있죠. 한글 표현. 이거 식논리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위바위보라는 걸 할 때요. 내가 이기면 쟤는 진 거죠. 쟤가 이긴 거면 내가 진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지가 이긴 횟수 구하잖아요. 수지 이김 몇 번 이겼어요? X번 이겼다 해보죠. 여기서 준호도 이길걸요? 준호가 몇 번 이겼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준호 이긴 거 바로 못 구해요, 여러분. 왜요? 비긴 게 있거든요. 비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중요하잖아요. 봐요. 가위바위보를 비긴 횟수가 4일 때, 그러니까 4번을 비겼다고 해봅시다. 이거죠. 그러면 수지가 X번 이겼어요. 근데 합쳐서 총 몇 번 했어요, 가위바위보? 20번 했어요. 그러니까 비긴 것도 빼고 수지가 이긴 것도 뺐을 때 그 중에서도 남은 것을 준호가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16 빼기 X번만큼은 준호가 이겼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지가 그럼 받은 점수, 수지 점수랑 준호 점수에 대해서 각각 구하고 몇 점 차이 이상으로 이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수지 점수 갑니다. 야, 이 점수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면 2점이고, 비기면 1점이고, 지면 0점이거든요. 그러면 얘 수지는 X번 이겼는데 2점씩 받았겠네? 그리고 4번 비겼으니까 4점 얻었겠네? 그리고 졌으니까 나머지는 점수가 없었겠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고 준호 점수도 한번 갈 수 있겠지? 준호 점수는 얘가 2점씩 얻을 수 있었던 건 16 빼기 X번만큼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4번 비겼으니까 역시나 4점 얻어가고요. 누가? 수지가 준호를 5점 이상의 차이로 이겼다. 야, 그럼 수지 점수에서 준호 점수를 뺐을 때 5점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수지 점수에서 누구를 뺐을 때? 준호 점수를 뺐을 때 이게 누구 이상이다? 5점 이상을 가지더라. 이렇게. 아우 뭐 별거 없어요. 그죠? 요거 예쁘게 정리 한 번이나 하고 가죠. 얼마예요? 32 더하기 4는 36 빼기 2x 요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2x 더하기 4 마이너스 36 분배해야죠. 분배. 여러분들 분배 진짜 놓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2 더하기 2는 4 4x 좌변에 두시고요. 이거 32가 마이너스 32 우변에 이항해서 마이너스 32를 플러스 32로 5 더하니까 37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x가 얼마보다? 4분의 37보다 커요. 이거 대충 얼만데요? 9점 어쩌고 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몇 회부터 적어도 10번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0회 왜 10번이에요? 9점 어쩌고는 9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9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최소값으로 가져가야죠. 가위바위보에서 9.5번 이겼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10회 이상은 이긴 거라고 볼 수 있겠음. 그런데 이거 객관식이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602번입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잘려서
문제가 잘려서 여러분 제가 적어드릴게요. 602번이에요. 자, 이거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이라고 한다면 하나쯤 나와 있을 법한 문제입니다. 잘 보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매 창구의 개수요. 아, 오케이. 추가 발매 창구예요. 추가. 발매 창구는 추가로 몇 개가 더 필요하니 이거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 나와 있죠. 이거 식논리로 풀어볼게요. 식논리요. 알겠어요. 3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힌트가 꽤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너한테 힌트를 엄청 많이 줄게. 계속 받아먹어.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500명이 이미 있습니다. 500명이 현재 줄을 서 있고 1분에 8명씩 새로운 사람들이 한 줄 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발매 창구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줄을 선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딱 끊어서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발매 창구 하나에 1분당 팔 수 있는 표의 수를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1분마다 8명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50분 만에 발매 창구 3개에서 모든 줄을 없앴죠. 한 줄 서기이긴 했지만 인원수를 전부 없앴죠. 입장권을 판매가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 설정하기 전에 이건 지금 별 깔별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현재 발매 창구가 3개인데요. 발매 창구 하나당 해결할 수 있는 인원수요. 1분당. 4개의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봅시다. 4개. 뭔 말이에요, 이거? 발매 창구 하나가 1분간 판매 가능한 입장권의 수요. 이게 말을 줄이기가 좀 애매해서 다 써봤는데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발매 창구 1개당 1분간 판매 가능한 입장권의 개수를 4개라고 했을 때 50분 만에 이 전체 입장권이 다 팔렸다면 1분당 몇 명이 표를 사갔을까요? 500명이 줄을 서 있고요. 1분간 8명씩 총 50명이 50분 동안 줄을 선 거죠. 그죠? 그리고 발매 창구 하나당 1분간 판매 가능한 입장권이 발매 창구 총 3개에서 판매가 됐고 50분 동안 팔았을 때 입장권이 모두 팔렸어요.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50 그리고 여기도 50 삭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학마다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나눠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약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50에 대해서 전부 약분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10 더하기 8는 3x 따라서 x의 값은 3, 6, 18, 6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발매 창구 1개당 1분간 판매 가능한 입장권의 수는 6개예요, 여러분. 6개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뒤에 문장만 읽으면 끝나요. 앞에서 뭐 준 거예요? 잔뜩 힌트 주고 우리 이 힌트로 뭘 얻은 거예요? 1분간 판매 가능한 입장권의 수를 구해낸 거죠.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되니 50분이 걸렸던 이거를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싶어. 그렇다면 판매할 수 있는 발매 창구의 개수를 더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몇 개를 늘리면 15분 안에 이 표 다 판매할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추가해야 될 발매 창구 이때 수를 x개라고 한번 더 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등식의 시작이 되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15분 이내에 입장권을 모두 판다? 15분 동안 소화할 수 있는 입장권 판매 개수가 15분 동안 쌓였던 인원보다 많으면 되는 거예요. 줄을 선 인원보다 내가 팔 수 있는 입장권의 수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분 동안 일단 내가 팔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15분 동안 팔 거예요. 발매 창구가 3개가 있었는데 X개만큼 추가됐거든요. 그쵸? 그리고 1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개수는
6개예요. 발매 창구에서 1분당 판매할 수 있는 입장권의 수는 6개, 그렇게 총 3 플러스 X개의 발매 창구가 있고 15분 동안 판매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판매할 수 있는 입장권의 수가 많아야 돼요. 또는 같아도 괜찮아요. 이내니까요. 그죠? 15분 동안 줄을 선 인원보다 많거나 같으면 되겠어요. 그죠? 500명이 있었는데 15분 동안 1분간 8명씩 줄을 섰을 때 이 총 줄을 선 인원보다 내가 팔 수 있는 입장권의 개수가 더 많다면 우리가 15분 안에 입장권 다 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이 친구 항마다 약분 가능한 거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세요, 여러분. 저는 이 친구들 전부 3으로 약분하고 갈 거예요. 5로 약분하고 갈 거예요. 5로 약분하고 갑시다. 그럼 이거 5, 1은 5, 그러면 3이죠? 여기 쓰고 갈게요. 여기 좀 안 예쁘네요. 이렇게 3 이렇게 쓰고 가자. 그래서 6, 3, 18 분배도 같이 할까요? 18 곱하기 3은 54. 6, 3, 18, 18x. 그거 나갔다. 여기 100. 3, 8에 24.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4 빼기 54. 그럼 여긴 70. 18x 얼마예요? 한 3. 얼마 되나요? 3. 얼마? 18분의 70 써볼까요? 18분의 70 약분하면 얼마죠? 2, 9, 18 35 9, 4, 36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3. 어쩌고 되네요. 3.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발매 창구 3개만 추가하게 되면 부족해. 왜? 3. 어쩌고 이러고 나왔잖아요. 발매 창구 개수, 발매 창구 반 잘라가지고 1분당 3개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매 창구는 몇 개 이상? 4개 이상이 더 필요하더라. 603번 풀이하겠습니다. 603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회사원이 걸은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두 번째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 나와 있죠. 한글 표현. 전 이거 약간의 그림과 식논리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요, 지금부터 집부터 회사까지 출근할 예정입니다. 여긴 집, 여긴 회사.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좀 늦을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뛰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요 정도까지 걸어가다가 중간에 사실을 깨닫고 뛰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걸어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뛰어가는 요런 상황이에요. 처음에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분속 60으로 걸어요. 미터 퍼 분. 그러다가 이제 분속 200으로 뜁니다. 200 미터 퍼 분. 맞아요? 출발 시각은 8시 40분이고요. 도착은 9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총 소요한 시간은 20분 이내로 우리가 회사에 도착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20분 이내로 회사에 도착하라.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건 좀 이해되세요? 20분 이내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만큼을 걸어갔고 얼마만큼을 뛰어갔을까?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거리가 얼마? 2.6km니까. 걸어간 거리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을 뭐라고 줘요? X킬로미터로 주겠죠? 나머지는 2.6에서 X킬로미터만큼을 제외한 나머지겠죠. 자, 이렇게 주고 나니까 여러분들 뭐가 이상해야 돼요. 뭐가 이상해야 된다고요. 어떤 게 이상해요? 선생님, 아까 걸어갔을 때는 분속 미터로 줬고요. 뛰어갔을 때도 분속 미터로 주셨는데 근데 갑자기 단위가 뭘로 바뀌었네요? 킬로미터로 바뀌었네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거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속 뭐 쓰고 있어요? 단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다시 지우고 갈게요. 자, 전체 거리를요. 2.6km였던 것에서 2,600m로 변경하겠습니다. 단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죠?
2600m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걸어간 거리를 이제 다시 뭐라고 줍니까? X미터라고 주게 되고요. 그죠? 여기서 뛰어간 거리는 2600m에서 걸어간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리를 이제 뛰어갔다고 보게 된다는 거죠. 전체 걸린 시간은 20분 이내로 완성을 해야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따라서 이 시간, 걸어간 시간과 뛰어간 시간을 합쳐서 20분 이내로 도착하고 싶다. 이런 식을 세워주면 되는 부분.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걸어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뛰어간 시간, 이것이 합쳐서 20분 이내로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자, 여러분, 이 친구도 계산할 때 마찬가지. 모든 항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 항 하나, 하나, 하나 이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전체 얼마를 곱해? 1200 곱해줄 거예요. 얼마요? 1200이요. 그러면 여기에 200 곱하죠? 20 곱하죠? 20. 그럼 여긴 220. 그 다음 여기는 1200 곱했어요. 얼마 남아요? 6 남죠? 6, 6에 36, 12, 15.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1200 곱했어요.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해될까요? 여기에 14x 들어오죠? 여기 15600 빼보세요. 15600. 15600. 빼면 얼마죠? 800, 8400? 이렇게 들어오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x가 14로 나누어지나요? 6, 4, 24, 84. 오! 6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최대 걸은 거리는 600m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대 걸은 거리. 이렇게. 604번 가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 두 번째. 어떤 표현 나와 있죠? 한글 표현 나와 있고요. 이것도 약간의 그림과 식논리 이용하겠습니다. A부터 B까지 어떤 길이 있어요. 전체 길은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체 거리를 우린 뭐라고 줘야겠네요. X 킬로미터로 줘야겠네요. 단위가 혹시 이따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킬로미터라고 이제 물었으니까 어쨌든 킬로미터로 놓긴 놔야겠네요. 그죠? 전체 거리를 X 킬로미터로 한번 줘봅시다. 근데요, 갈 때랑 올 때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갈 때 제가 식 한번 적어볼 거고요. 올 때 한 번씩 한번 적어볼 거예요. 갈 때는요, 시속 20km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20km/C라고 적어볼게요. 올 때는요, 15요. 15km/C라고 한번 적어보죠. 같은 길을 오잖아요. 그쵸? 근데 소요된 시간의 차이가 20분보다 작았어요. 전체 시간의 차가 20분보다 작았어요. 미만이죠. 20분 미만.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각각을 설명하는 것과 전체를 얘기해 줄 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다? 전체적으로 이렇다에 대해서 식을 기준으로 잡고 세워주셔야 돼요. 시간에 대해 세워주면 좋겠다, 그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기에서 20의 속력으로 x만큼의 거리를 갈 때, 15의 속력으로 x만큼의 거리를 올 때, 그러면 누가 시간이 오래 걸렸죠? 당연히 느릴 때가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느렸던 시간에서 빨랐던 시간을 빼주면, 그러면 이때 이 시간의 차는 20분 미만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식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느린 속력으로 갔을 때 속력분의 거리에서 빼야죠.
빠르게 갔을 때 속력분의 거리만큼을 그랬더니 시간 차이는 20분 이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죠. 이거 보셔야죠. 이거. 그쵸? 근데 얘는 뭐예요? 분이잖아요. 아, 그럼 이거 잘못했어요. 선생님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이거 시간으로 바꿔요. 60분에 20시간으로 바꿉니다. 됐나요? 얘네 전부 60의 약수 아니에요? 양변에 60 한번 곱해보죠. 항 찾으셔야 돼요. 항, 여기도 항, 어머,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여기도 항, 여기도 항, 여기도 항. 각각의 항에 모두 60을 곱해주면 남는 것은 4x 빼기 3x. 60을 곱해주면 20. 따라서 x는 20보다 작다. x가 뭐였는데요? 전체 거리요. 그래서 몇 킬로미터 미만인데요? 20km 미만이요. 이 거리 미만에서는 저렇게 다녀오면 20분 이내에 차이가 날 거래요. 객관식이네요. 3번요. (605번) 가겠습니다. 우리 어떤 거 구하고 있어요? 증발시킬 물의 양이요. 알겠습니다. 몇 g일까요? 두 번째,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 나와 있죠? 저는요, 약간의 그림과 식논리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보통요, 소금물 문제 풀 때요, 여기에 소금의 양을 적고요, 여기에 소금물의 양을 적어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긴 전 농도를 적는 편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소금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좀 증발됐더라고요. 근데 증발되고 나서 그 같은 양만큼 소금을 대신 넣었어요. 그랬더니 농도가 4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물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지지고 볶았는데 새롭게 증발되었고 다시 소금을 추가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어떠할 텐데, 그런데 이 농도가 40 이상이 되고 싶어요. 40 이상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간다고요. 자, 봅시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금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소금물 400g에 대해서 농도는 16%인 소금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증발했어요. 몇 그램 증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다 다시 더해줬어요. 얼만큼을요? 소금의 양 Xg만큼을 더해줬고요. 그랬더니 완성된 소금물은 어떠할까요? Xg이 빠졌으나 그대로 다시 들어왔기에 소금물의 양에는 변화가 없었고요. 그쵸? 단위 조금 생략할게요. 자리가 없네요. 그때 소금의 양이요. 여기서 소금의 양 구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구하죠? 그러면 약분 4, 64g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 새롭게 만들어낸 소금의 양은 64 더하기 Xg만큼 있게 돼요. 그죠? 조금 더 크게 그릴걸.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물이 농도 40% 이상을 갖고 싶대요. 그럼 여기에 농도 구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농도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농도 어떻게 구해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아니에요? 그쵸? 그럼 다 했다. 이 농도가 40%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단위가 %거든. 그러면 여기서 예쁘게 정리하고 가면 더 좋지 뭐. 더 좋지 뭐. 그래서 4분의 64 더하기 X가 누구보다? 4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상황을 원해요. 양변에 누구 곱해요? 4 곱하죠? 16. X는요? 누구보다? 6, 5, 9, 96보다 크거나 같을걸?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뭐라고요? 최소 몇 그램 증발시키면 돼요? 최소 96g 증발시키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요. 자, 60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비식품의 양이죠. 두 번째,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 나와 있고요. 이거 무슨 논리로 풀 거예요? 전은식 논리로 풀 거예요. 100g당 열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 이거 중요해요.
단위 숫자라고 해가지고 1g당 얻을 수 있는 열량으로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100g당 열량을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100g 단위로 섭취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딱 200g 이렇게 먹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그램수를 먹더라도 그 값을 알 수 있도록 이 몇 그램 당 하는 이 기준치를 1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1을 단위 숫자라고 부르고요. 아주 기본이 되는 단위라는 뜻입니다. 단위 숫자는 1이에요. 그래서 100g당 열량을 나타낸 저 표는 1g당 열량으로 다시 써주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다. 식품과 열량을 다시 표시해 보자면 식품 A와 B는 각각 1g 섭취했을 때 1.2칼로리를 얘는 3.2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얼만큼 먹었는데 섭취량을 여기다 써볼까요? 나는 지금 뭘 구해요? 저는 지금 B식품 몇 그램 먹었는지 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식품의 양을 X로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 친구는 전체가 200g 섭취했어요. 200g 섭취했으니까 A는 전체 양에서 B 섭취하고 남은 거, 그게 바로 A가 섭취한 양 아닐까요? A를 섭취한 양. 이렇게까지 추가표 한번 그려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열량이 360 이상이고 싶어요. 그렇다면 A식품 섭취했을 때 1g당 1.2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고 그렇게 요만큼 먹었대요. 두 번째, B식품 1g 섭취할 때마다 3.2칼로리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Xg 섭취했대요. 다 합쳐서 이 칼로리가 360칼로리 이상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좋았다. 각 항마다 여러분 얼마를 나누거나 곱해야 유리한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 보면 본인에게 익숙한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계산 과정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산 많이 연습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4로 나눠볼게요. 항마다 전부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4, 8, 32 4, 9, 36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0도 한번 곱해보죠. 3 되고요. 8 되고요. 900 돼요. 다시 전개 600 3, 1은 3 8 900 얘네들 계산하니까 5x 900 빼기 600은 300 5, 6에 30 60 이렇게 그죠? 그러면 최소 몇 그램 이상 섭취해야 하나? B는 최소 60g 이상 섭취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소 60g 이상.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익이요. 얼마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할까요? 이거 물어봐요. 두 번째,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 저는 식논리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붙여야 되냐 이거니까 이익을 X%로 한번 줘볼게요. 이 부등식에서 있잖아요. 사실 모르는 게 두 개예요. 이익을 몇 %로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 머그잔 하나가 얼마인지도 난 몰라요. 그래서 이 머그잔의 가격도 미지수로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문자로 주긴 주는데 이 문자가 굳이 이 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머그잔 가격도 미지수로 한번 놔야 될 것 같아요. 머그잔의 가격을 A1이라고 한번 더 보죠. 그렇다면 제가요 머그잔 300개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머그잔 300개는요 하나당 A1이니까 300A1의 가격을 가지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몇 개 깨뜨렸어요?
50개 깨트렸죠. 그래서 내가 팔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250개밖에 없어요. 한 개당 A1인 걸 250개 팔 거고 이익금은 X%만큼 붙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얘 뭐가 정해진 거예요? 판매가가 정해진 거예요. 이거 전체 판매가. 돼요? 여기에서 원가만큼을 빼면 이익금 아니에요? 내가 원가 빼볼게요. 지금 이 머그컵 하나에 A1이었고 300개 들여왔어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이게 원가예요. 전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익금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이익금이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이래요. 전체 구입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A1이요. 근데 이거의 몇 퍼센트 이상이요? 10% 이상의 이익을 남고 싶다.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오세요, 여러분. 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죠. 일단 분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 250A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00분의 250AX죠? 선생님, AX가 뭐예요? 좀만 기다려봐요. 300A죠? 여기에는 약분. 요거 예쁘게 약분. 요거 이렇게 30A죠? 여러분 봐요. 모든 항에 어떤 공통적인 게 있을 때 뭐가 가능하다 했어요? 약분이라는 게 가능하댔죠? 근데 여기 모든 항에 예쁘게 A가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모든 항에 예쁘게 0이 곱해져 있는 것도 보이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부 없애고 나니까 여기 남는 거 25요.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x요. 그리고 여긴 30이요. 결과는 3이요. 너무 예쁘다. 이거 넘어가니까 33이고요. 25만큼 빼니까 8 남아요. 4분의 1x는요. 크거나 같아요. 8보다요. 따라서 x는 48에 32보다 크거나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당 32% 이상의 이익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32% 이상의 이익. (608번) 가겠습니다. 변 AB의 길이 물어봤어요. 그죠? 구하고자 하는 것, 변 AB의 길이. 어떤 표현 나와 있나요? 한글 표현이랑 그림 표현이요. 한글 표현이랑 그림 표현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논리로 푸실 거예요? 식논리 풀 거예요, 식논리. 3번.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요. AB, 변 AB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킨대요. 그래요. 뭐 얘가 회전축이란 얘기겠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직사각형의 형태에서 그렇죠. 여기 가로 길이가 5인 상황이라면 얘 회전체 그렸을 때 딱 보이 무슨 모양 나와요? 기둥 모양 나오지 않아요? 기둥 모양. 원기둥. 이렇게. 어머, 나 기둥 진짜 잘 그리는데 원래 이렇게 되겠죠. 좋았어요. 그렇다면 이때 부피는요? 높이를 알아야 구하죠. 높이를 X cm라고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요. 밑넓이 55, 25. 그죠? 뭐가 붙어야 돼요? 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밑넓이 곱하기 높이. 부피죠. 이 부피가 얼마 이상? 125 파이 2 이상. 어머, 식을 여기다 세워버렸네. 너무 이지해서 그만. 파이파이 삭제하시고요. 25가 몇 개 있어야 125인 줄 알아요, 여러분? 5개요. 따라서 x는 뭐 이상? 5 이상. 변 AB 길이는 5cm 이상일 때 부피가 125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상이 되겠더라. (609번) 가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호스 A로 물을 최대 몇 분 동안 채울 수 있냐? 호스 A로 채우는 시간. 뭐 물을 채우는 거겠죠? 두 번째,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한글 표현. 이거를 전식 논리로 풀어볼게요.
혹시 제가 2번을 써줬는데 식논리 아니고 그림논리 이렇게 풀어도 돼요? 막 하는 친구 있으면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문제풀이 한번 가볼게요. 적으면서 가보자. A 호스가 있고요. B 호스가 있어요. 얘는 1분에 10리터 나오고요. 10리터. 얘는 20리터 나와요. 그런데 15분 이내에 물을 통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아, 그니까 얘네 몇 분씩 물을 채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각 채워보니까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웠어요. 헉, 그렇구나. 그러면 A 호스로 몇 분 동안 물을 채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는 X분 동안 물을 채웠다고 해보죠. 그죠? 그러면 얘는 15분에서 A가 호스로 물을 채웠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B 호스로 물을 채운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운다는 건 15분 동안 A 호스와 B 호스로 물을 채웠을 때 이 물통에 들어있는 용량인 180리터보다 더 많은 걸 채웠기 때문에 이거 이내에 물을 가득 채웠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내에 더 많은 용량을 채웠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180리터보다 더 많거나 크거나 같은, 그죠? 180보다 크거나 같은 양을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15분 이내에 채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채울 수 있었더라. 똑같은 양이어도 돼요, 그죠? 어쨌든 10리터씩 X분 동안 집어넣은 물, 그리고 20리터씩 15 빼기 X분 동안 집어넣은 물, 이것들을 합쳐서 180리터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을 만들어낸다면, 그죠? 10x 300 빼기 20x 180. 오케이. 10x에서 20x 빼니까 마이너스 10x 넘어간 이 숫자는요 마이너스 120을 의미하네요. 그죠? x의 값 양변에 음수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음수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이 상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음수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대 몇 분 동안 채울 수 있어요? 최대 12분 동안 채울 수 있어요?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 문제 610번이에요. 요거 이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비율에 안 차서 선생님이 이제 좀 번호를 지우게 됐어요. 여기 적어드릴게요. 1번, 2번, 3번에 나누어서 다시 한번 문제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문제 잘렸어요. 여러분들 거 보고 하세요. 습구 온도의 범위를 구하세요. 습구 온도의 범위. 그럼 1번과 2번 구하고자 하는 게 다르니까 소괄호 1번부터 가죠. 습구 온도의 범위. 갈수록 제 글씨가 좀 엉망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한글 표현, 표도 있어요. 그림 표현 쓰셔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 친구 어떤 논리로 풀 거냐면 저 식논리로 풀어줄 겁니다. 1번, 2번 풀이가 달라야 될 것 같아서요. 1번 소괄호 하면서 갈게요. 건구 온도가 35도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입니다. 여러분, 이 식에 건구랑 습구 넣고 이 값들 사이만 차지하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불쾌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의 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해되세요? 안 어려워요. 건구온도 A고요. 습구온도 B고요. 각각 넣어서 계산 끝내면 그때 나오는 범위에 따라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결정된다. 오케이, 지금 문제에서는요. 건구온도 32도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A 대신에 32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습구온도 안 알려줬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때 0.72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40.6을 곱해서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100%래요. 그럼 86 이상의 불쾌지수를 가진다는 뜻이겠죠? 86 이상의 불쾌지수를 가진다. 이렇게. 이거 문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고 얘기해 준 거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래요. 22 플러스 B. 건구온도와 습구온도를 더해서 0.72를 곱하고 얘를 더하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항하죠. 40.6 빼보겠습니다.
40.6 빼면 얼마인가요? 여기서 40.6을 빼면 45.4 나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45.4가 있고요. 0.72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양변에 뭐 곱하고 시작해도 돼요? 100 곱하고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잠시만요. 45.4인가요? 0.7이죠? 두 칸 땡기고 두 칸 땡겨서 0 붙이죠? 7, 6, 6에 42, 6, 2, 12, 42, 43 7, 3, 21 7, 2, 3은 6, 21 이게 4죠. 또 0 내려오죠. 안 나눠지죠. 그죠? 오케이. 이 숫자요, 지금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여기서 끊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반올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63이에요. 에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여기에 32 플러스 b가요. 여기 지우고 할게요. 63이에요. 이거 나누기 하면요. 그죠? 저는 자리가 없어서 지우지만 여러분들은 계산 안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32 플러스 b가 6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b는 누구보다? 3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습구 온도는 31도 온도니까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1번의 정답이에요.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 습구 온도가 20이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0%입니다. 습구 온도 알려줬으니까 건구 온도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A. 몰라요. 건구 온도. 근데 습구 온도는 20도죠? 똑같이 0.72 곱하고요. 40.6을 더했더니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70 미만의 불쾌지수를 가집니다. 70 미만의 불쾌지수를 가집니다. 똑같이 빼볼게요. 얼마죠? 29.4인가요? 29.4. 그러면 나누기 이번에는 지우기 조금 그러니까 위에다 한번 해볼게요. 0.72를 나눕니다. 29.4 나누기 0.72 들어가는데 소수 두 칸 이동해서 0 붙여주고요. 7, 4, 28인가요? 4. 그러면 288 빼고 남은 것 60 딱 남고요. 안 들어가요. 0 해서 다시 600 붙여주고 점 들어가죠. 그러면 7, 8에 56. 오! 8, 16, 576. 뭐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72보다 작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40.8인데 여기서 끊어서 올리죠. 반올림. 그럼 얘는 얼마로 봐요? 41로 보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A 플러스 22요? 41보다 작아요. 그러면 A는 21보다 작죠. 그래서 몇 도 미만? 21도 미만. 자, 오늘 마지막 문제 611번 풀이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배 자체의 속력.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표현 보고 있나요? 한글 표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약간의 그림 논리와 함께 식논리 한번 가볼게요. 전체 길이가 120이에요. 이 강 어때요? 강이 있었어요. 근데 길이는 전체 120k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요. 그죠? 강의 길이는 120km예요. 그런데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입니다. 오케이, 강물의 속력은요?
단위 안 바뀌는지 계속 보세요. 그래서 강물의 속력이 나와 있고 전체 강물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일정한 강을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합니다. 전체 걸리는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왕복하고 싶어요. 12시간 이내로 왕복하세요. 이내라고 하는 건 포함이에요. 12시간을 포함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28km입니다. 자, 내려올 때요. 배의 속력이요. 28km래요. 그거 기억하세요. 내려올 때 배의 속력과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은요. 몰라요. 그래서 그거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의 속력은 똑같아요. 왜요? 강물은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흐르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전체 시간이 12시간 이내에 우리가 왕복하려면 얼마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요. 이제 속력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세요. 강물에서 내려올 때 속력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올 때 속력 얼마인 줄 알아요? 사실 배 자체는 28의 속력으로 오고 있는데 강물이 얘를 계속 더 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더해진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려올 때 속력은요. 원래 배가 가지고 있던 속력이 X만큼이 더해진 속력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은 뭔지 알아요? 왜 X예요? 2죠. 그쵸? 강물의 속력이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30km/s의 속력을 가집니다. 될까요? 올라갈 때 속력은요. 원래 X의 속력을 가졌는데요. 강물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물살로 방해하죠. 배는 올라가고 싶은데 물이 방해해요. 전체 X에서요. 이만큼의 속력으로 계속 방해받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의 속력을 가집니다. 이거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말고 이렇게 가져가야 더 예뻐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속력을 구했고요. 전체 시간은 12시간 이내에 왕복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임을 이용해서 전체 30분의 120 더하기 x 빼기 2분의 120 그것이 바로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요렇게럼 써주시면 되겠고요. 약분하면 4죠? 4 더하기 x-2분의 120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양변에 x 빼기 2 한번 곱해줄게요. 항마다 곱해야 되는 거 모두 다 주셔야 돼요. 그럼 x 빼기 2 곱하면서 4 곱하기 x 빼기 2 120 12에 x 빼기 2 다시 분배해 4x 120에서 8을 빼요. 112죠. 12x 빼기 24요. 여기에 이항하면서 8x 다시 넘어오면서 136 8일은 8, 87에 56 요렇게 들고 가면서 배 자체의 속력은 17km 이상, 시속 17km 이상의 값을 가지면 되겠더라. 따라서 시속 자리가 없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센 시스템 5강 문제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해는 되셨나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께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연습하고 쓰고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